안녕하세요, 에이니입니다. 오늘은 비오는 일요일 저녁이고요. 저는 뜨개를 하다가 잠시 카메라를 켰어요. 오늘은 저녁이지만 맥주를 안 마시고 차가운 보리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여름엔 보리차 아닌가요? 전 되게 좋아해요, 보리차. 제가 생수를 잘 못 먹거든요. 그래서 거의 탄산수 먹거나 아니면 보리차 되게 좋아하는데, 요새는 그냥 냉침 할 수 있는 보리차 나와가지고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통씩 만들어 놓고 더울 때 마시면 짱 시원하고 좋아요. 제가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지금 노프릴 소매를 뜨고 있거든요. 노프릴 소매를 뜨고 있는데 너무 지겨워가지고 수다를 떨면서 소매를 뜨면 좀 지겨움을 잊지 않을까 해서 켰어요, 카메라를. 지금 좀 늦은 저녁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목소리가 좀 잠겨 있기도 하고, 제가 원래 목소리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크를 켰는데도 이게 음량이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그 초반에 유튜브 할 때 처음에 소리가 너무 작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마이크를 샀어요.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그땐 제가 유튜브를 얼마나 오래 할지도 장담을 할 수가 없었고, 아무튼 그래서 그냥 만몇천 원 하는 거, 근데 핀 마이크, 이렇게 꼽는 거 핀 마이크는 아니고, 나름 뭐 무슨, 뭐, 지향성, 좀 찾아봤어요. 뭐, 나름 지향성의 그, 주변 소음 차단해준다는 손뭉치도 달려있는, 이렇게, 삼각대에다가 설치해서 쓸 수 있는 마이크를 샀는데, 사실 그렇게 썩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하긴, 뭐, 가격이, 그런데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쨌든 간 그런데, 지난번 영상은 제가 일주일 동안 찍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컷 편집이 많아서 그런지 소리가 크기가 너무 들쑥날쑥하고, 신경 써서 맞춘다고 맞췄는데도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올리고 나서 죄송했어요. 음량을 조금 일정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소리가 너무 작지 않으면서 이렇게 잡음이나 그런 이렇게 지직거리는 소리나 그런 게 좀 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진짜 기계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좀 찾아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을. 지금 노프릴이 이게 이 소매만 뜨면은 끝이 나요. F5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지금 소매를 3번째 뜨고 있는 거예요. 왜 3번째가 됐냐면은, 이쪽 소매는 완성이 됐어요. 이것만 뜨면 끝이 나는 건데, 처음에 소매 분리를 하고 한쪽 소매를 먼저 떴어요. 한쪽 소매를 먼저 뜨고
다음에 바지를 다 뜨고 나머지 소매를 떴는데, 그 보통 소매 뜰 때 이렇게 몇 단에 한 번씩 줄임을 해라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줄임단이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세면서 뜨기는 솔직히 힘들잖아요. 아니, 코 잡을 때도 그렇게 한 코 한 코 만들면서 세다가도 틀리는데 이거를 이렇게 뜨면서 어떻게 단을 다 기억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커를 달아놓고 그 줄임단과 줄임단 사이가 몇 단인지를 이렇게 숫자로 세잖아요. 근데 그 세는 방법을 전 이때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줄임 표시가 있으면은 그 줄임 표시가 있는 거 위에 단부터 한 단이고, 만약에 이제 노프레 같은 경우에는 6단에 한 번씩 줄임을 해라 그러면은 그 줄여서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이렇게 엇갈린 모양으로 표시가 나는 그 줄임코와 줄임코 사이가 그냥 일반 겉뜨기가 돼 있는 게 5개가 있어야지 맞는 건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못 세가지고 처음에 소매를 뜰 때 5단에 한 번씩 줄임을 한 거예요. 어쩐지 단 게이지가 거의 그 도안이랑 잘 맞는데 줄이라는 대로 다 줄였는데 소매가 짧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내가 팔이 길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서는 메리아스로 5단인가 뭐 6단인가를 더 떴죠. 그리고 고무단을 뜨고, 그때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짧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짧지는 않았는데 문제는 제가 한쪽 소매를 뜨고 그 다음에 몸통을 뜨고 나머지 소매로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지난번 영상에서 보셨듯이 노프레를 잠깐 던져주고 제가 다른 문어발들에 막 손을 댔단 말이에요. 특히 곰돌이 그 베어로피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막 그거를 뜨고, 그러고서는 이 반대편 소매를 떴는데 전에 5단에 한 번씩 줄였다는 거를 까먹은 거야. 그리고 그 새로 그 제대로 세는 방법을 그 노프레 함뜨방에서 배웠거든요. 그 배운 것만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쪽 소매는 착실하게 도안대로 6단에 한 번씩을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캐스트온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도 사람이 양심이 있지. 제가 지금 현재 문어발이 6개거든요.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그 중에 대부분 다 끝날 기미도 없어. 그러니까는 또 캐스트온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하나는 끝내놓고 캐스트온을 하자. 그래갖고 가장 이제 F5에 임박한 게 이 노프릴이니까는, 그래, 이번 주에는 내가 노프릴을 반드시 끝낸다. 그래가지고 어저께 토요일에도 진짜 열심히 뜨고, 오늘도 아침에 7시에 일어났거든요. 일어나자마자 또 눈 뜨자마자 가서 세수만 대충 하고 앉아가지고 진짜 열심히 떴어요. 열심히 막 떠가지고 저쪽 소매를 딱 F4를 하고, 콧바늘이 어딨지? 아, 여기있다. 딱 이쪽 소매를 끝에 이렇게 돗바늘 마무리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예쁘게 잘 나왔어 이러면서 되게 뿌듯해하면서 F4를 딱 하고 신나게 딱 입어봤는데 팔 길이가 짝짝이인 거야. 당연하죠. 이게 줄임이 꽤 많이 여러 번 줄임을 하는데 그거를 이 소매는 다 5단에 한 번씩 줄임을 하고 반대편은 6단에 한 번씩 줄임을 했으니 20단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당연히 소매가 짧겠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걸 몰랐어요. 뭐지? 왜 이러지? 쉬는 사이에 내가 손땀이 이렇게나 느슨해졌나? 근데 또 팔 너비는 똑같아. 소매 너비는. 그래서 보니까 그걸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먼저 튼 걸 풀릴까? 두 번째 튼 거를 풀릴까? 근데 두 번째 뜬 거를 풀으면은 수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두 번째 뜬 거를 풀러가지고 기장을 맞추면은 소매에 불이 커프 있는데 너비가 틀려지잖아. 줄임이 줄어들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그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첫 번째 뜬 소매를 풀어서 다시 뜨는 게 가장 합리적이잖아요. 아, 그리고 기장도 두 번째 뜬 게 더 마음에 들었어요. 짧은 쪽을 다시 뜨자 그래가지고 풀르고 다시 뜨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그 커프 부분에 고무뜨기 하고 돗바늘 마무리하고 그거를 또 하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이 고무단 위에서 코를 주워갖고 거기서 중간쯤에서 잘라서 요 고무단은 남겨뒀어요. 얘는 살려뒀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을 첫 번째 줄임, 또 첫 번째 줄임은 또 맞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줄임 한 거는 남겨두고 두 번째 줄임 하기 바로 전까지 다 풀렀어요. 그래서 그 줄줄줄줄 풀는 게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지금 풀러놓은 실을 다 뜨고도 실을 조금 더 써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쵸? 원래 소매보다 길어지는 거니까는. 그래서 지금 다시 열심히 뜨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 아까 이 소매 풀기 전에 조금만 더 뜨면 완성이다 완성이다 그러면서 점심을 안 먹고서는 막 그걸 떴거든요. 나는 이거를 F5를 하고 딱 세제에다가 그 세탁할 세제에다가 담가 놓고서는 개운한 마음으로 점심을 먹으면서 맥주를 마셔야지 이랬는데 딱 다 하고 입어보는 순간 정말 진짜 뒷박 깊은 빡짐 아니 빡침? 빡짐? 빡침 깊은 빡침 그러면서 오기가 발동하는 거예요. 아, 이거를 빨리 수정을 해서 나는 오늘 이거를 완성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빨리 수정을 해야지 이거를 이 꼬라지 이대로 던져주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밥도 안 먹고 또 계속 풀렀어요. 근데 끼우고 그 프루쇼 하기 전에 그 다른 바늘에다가 콕 끼워 놓고 이렇게 풀르고 풀른 실 감고 하는데도 은근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이게 모헤어를 합사해가지고 뜬 거다 보니까는 그게 안 돼요. 그냥 그 와인더로 둘둘둘 푸는 게 안 돼요. 자꾸 이렇게 중간에 모헤어 뭉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이렇게 가위로 살짝 잘라주거나 뜯어가면서 풀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풀고 다시 감고 하니까는 저녁 먹을 시간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놈 것 때문에 씨름을 하느라 오늘 아침에 커피 먹으면서 요거트 먹고 이제 하루 종일 한 끼도 안 먹다가 이거 다 풀고 나서 아까 한 7시 그쯤 돼가지고 저녁 먹었어요. 그래서 밥 먹자마자 이제 이거를 끝내려고 자리를 잡았죠. 어제 오늘 좀 더웠었는데 지금 비가 오거든요. 비가 오려고 그렇게 약간 좀 찌는 듯한 습한 더위가 있었나 봐요. 오늘
밤새 비가 오고 나면은 조금 시원해지겠죠? 그래도 요새는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해가지고 진짜 한낮만 아니면은 아직까지는 저는 울실 그리고 이 모헤어 합사한실 잡을만 한 것 같아요. 지금 느낌으로는 올여름도 그렇게 미칠 듯이 더울 것 같진 않은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더운 거를 진짜 못 참거든요. 아이고, 떨어진 김에 얘는 제가 집에 있던 남는 실로 만든 티코스터예요. 이거 그 종이실? 이름 뭐더라? 되게 유명한 건데. 어쨌든 종이실로 그냥 짧은뜨기로 이렇게 원형 늘림해가지고 뜬 거거든요. 근데 막 모양 울퉁불퉁하고 난리 났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거 보이실까요? 이게 끝에 뭐 염색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차가운 음료수 올려놓으면은 이렇게 물기 떨어져가지고 얘가 젖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젖으면서 되다 보니까는 뭔가 이게 이 실 자체에서 약간 물이 빠지나 봐요. 그래서 그 빠진 이렇게 물이 이렇게 빠지면서 번져가지고 끝으로 저렇게 약간 좀 진하게 색깔들이 다 모였어요. 되게 신기해요. 근데 막 든 것 치고는 습기도 되게 잘 흡수하고 그리고 종이실이라 그런지 금방 마르고 그래서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덮고 있는 거는 그 예전에 보여드렸던 모스테 코바늘로 뜬 거 모스테 블랭킷이에요. 요새 이제 솜이불 덮기에는 더워서 그냥 홑겹 이불이나 이 모스테 이거 잘 덮고 있어요. 여러분은 뜨개 하실 때 주로 뭐 보세요? 저는 넷플릭스도 진짜 많이 보고 근데 한참 보다가 요새는 조금 뜸했어요. 가장 최근에 끝까지 다 본 거는 무브 투 헤븐 새로 나온 건데 그거 재밌었어요. 저 너무 막 일부러 눈물 쥐어짜는 감동 코드는 잘 못 보거든요. 근데 적당했어요. 그 균형감이. 뭔가 약간 사건과 수사물과 휴먼 드라마의 적절한 균형점? 그런 느낌 좋았어요. 그리고 어저께랑 오늘 오전에는 바나님이 추천해주신 그녀의 이름은 난노? 그거 봤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내용이 진짜 저세상으로 가요. 저세상으로 가는 내용인데 바나님이 지인분들이랑 그거 몇 편까지 볼 수 있나 내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이니님 몇 편까지 보았는지 얘기해달라고 보고 볼만한지. 근데 저는 뭐 아주 재밌지는 않은데 그냥 볼만은 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저세상이기는 하거든요. 막장이야. 막장 저세상인데 아주 재밌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뭐 도저히 못 보겠다 뭐 이런 정도도 아니고 그냥 호흡이 짧아서 볼만은 한 것 같아요. 옴니버스식으로 한 편 한 편이 그러니까 한 에피소드가 한 편에서 끝나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 각 편마다 감독이 다 틀리대요. 그러니까 여배우만 똑같고 큰 메인 컨셉을 갖게 가지고 가는데 그 편마다 제작한 감독이랑 작가는 다른가 봐요. 그리고 그게
실화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실제 사건들을 바탕으로 각색한 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쩐지 약간 그거 보고 있는데 계속 이것은 실화다 아세요? 그 가끔 케이블에 나오는데 그 실제 있었던 사건들 재연 배우 통해 가지고 각색해갖고, 아니 각색이 아니라 재연 배우들로 재연해 가지고 나오는 그게 있어요. 근데 진짜 그거 보면은 웬만한 막장 드라마는 갖다 댈 것도 아니야, 진짜.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꼬꼬무 이런 거랑 그 유튜브에 보면은 사건 파일? 사건 기록? 어쨌든 전직 형사분하고 프로파일러 분하고 이렇게 두 분이서 나와가지고 옛날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수사 과정 뭐 약간 이런 거 이렇게 집중 분석하는 유튜브 방송 있어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실화다도 엄청 열심히 봤어요. 되게 재밌어 하면서. 그래서 저는 약간 취향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한두 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넷플릭스 보거나 당연히 뜨개로그 보면서 뜨개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아 근데 진짜 다른 분들 뜨개 팟캐스트 보면은 뽐뿌가 너무 와. 도안 뽐뿌도 너무 오고 막 실 뽐뿌도 너무 오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평상심을 유지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이번 달에는 너무 미친 듯이 실을 질러가지고, 제가 원래 6월 달에는 실 사는 걸 좀 자제하겠다 막 이랬잖아요. 근데 다이어트 한다고 좀 안 먹다가 폭식하게 되고 요요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한 2주 실 안 사고 그 다음에 미친 듯이 질렀어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니픽스에서 구매한 거 그 언박싱 했잖아요. 근데 앞으로 올 택배가 2개가 더 있습니다. 일단 울웨어하우스에서도 샀고요. 그리고 당연히 루티덴도 이번에 샀고요. 아 근데 울웨어하우스에서 로안이 또 세일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드롭스 세일 해가지고 그거랑 또 이렇게 필요한 실 있어가지고 몇 가지 담고 그렇게 샀는데 이번에 또 로안이 세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진짜 당분간은 그만 사야 될 것 같아. 입만 열면 구라 이거 아니고요. 진짜 당분간은 그만 사야 될 것 같아요. 있는 실과 지금 있는 실이랑 그 안에서 캐스트온 해야 될 거 하고 싶은 것도 한두 개가 아니어서 진짜 당분간은 눈 딱 감고 실을 그만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 또 요새 계속 보고 있는 게 비긴 어게인 그 버스킹 하는 거 그거 계속 보고 있어요. 특히 박정현 씨. 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그냥 이렇게 앨범으로, 요새는 앨범 잘 안 사죠? 다들. 그냥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로 이렇게 정식으로 녹음하고 엔지니어링해서 만진 노래도 물론 좋지만, 그런 콘서트 같은 그런 공연 라이브 실황이나 버스킹 같은 거는 그게 가진 매력이 있잖아요. 뭔가 약간 더 자연스러운 캐주얼한 그런 분위기? 그리고 약간 공연이나 버스킹 같은 거 보면은
당시의 분위기에 가수들도 약간 취하잖아요. 그 관객의 호응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나오는 그런 흥 같은 거? 그런 게 느껴져서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서 엄청 그거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유튜브가 뭐를 하나 보면은 계속 그거랑 관련된 거를 추천을 해주잖아요. 그 뒤에 다음에 재생할 목록으로 이렇게 뜨잖아. 그래서 그냥 자동 재생 설정해 놓으면은 박정현 씨 노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래서 그거 많이 듣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이제 비긴 어게인에 다른 가수분들 나오시는 편도 나오는데 저는 이소라 씨도 진짜 좋아하고요. 박정현 씨, 이소라 씨, 김유나 씨도 되게 좋아해요. 옛날에 자우림 때도 좋았는데 그때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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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랑 그거 있잖아요. 머리에 꽃을 달고 미친 척 춤을? 이라는 그 가사 나오는 노래 있었는데 제목 뭐였지? 어쨌든 그거 진짜 노래방 가서 애들이랑 부르면 엄청 신났었어요. 친구들이랑 부르면. 거기서 저는 여자분들 노래하시는 거 좋더라고요. 여자 가수분들. 지금은 우리나라도 그런 버스킹 문화 많이 발달됐고 그래서 홍대 같은 데 가면은 버스킹 하시는 분도 많고 그렇잖아요. 제가 버스킹을 제일 처음 본 게 뉴욕 갔을 때였어요. 2013년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 2012년, 13년? 그때 친구랑 둘이 뉴욕을 갔어요. 뉴욕을 갔는데 지하철역 구석구석에 그렇게 공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그 지하철역에 큰 홀 같은 데서는 스트리트 댄스 하는 그런 공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센트럴파크 가면은 악기 같은 거 연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되게 신기해가지고 지하철 가다가 그런 거 있으면은 막 구경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약간 재밌었던 게 뉴욕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 안에 그러니까 홈리스 같은 사람들이죠. 아이고 밖에 고양이가 엄청 우네요.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저 소리가. 어쨌든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지하철에서 구걸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구걸 하시는 분들인데 흑인 분들이 한 5분들 정도가 지하철에 이렇게 딱 있는데 이렇게 서 있더니 이렇게 뭐 이렇게 탕탕 치면서 사람들 이목을 집중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도 저게 뭐지? 그러고서는 이렇게 약간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 5분이서 아카펠라를 하시는 거예요. 아카펠라를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발로 지하철 바닥을 이렇게 탁 치면서 그걸로 이렇게 비트를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아카펠라와 비트박스 같은 거를 막 해요. 근데 행색은 누가 봐도 홈리스야. 그래서 저거 뭐지? 이랬는데 결론은 돈 달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돈 달라는 소리를 그렇게 약간 아카펠라 공연같이 음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가사 내용도 너무 유쾌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니들이 돈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뭐 쿼터도 괜찮고 50센트도 좋고 원박스면은 더 좋고 그런데 만약에 니들이 우리한테 2박스를 주면은 그러니까 2달러를 주면은 럭키라면서 오늘 완전 럭키라면서 거기 중에서 이렇게 좀 어리고 잘생긴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2달러를 주면은 얘를 데리고 가도 된다고 약간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게 너무 유쾌하고 재밌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약간 뭐랄까 좀 청승과잖아요. 이렇게 종이 쪽지 이렇게 말없이 이렇게 요새는 그런 거 없죠. 저 어릴 때는 있었거든요. 이렇게 지하철역에서 종이를 무릎에다가 이렇게 탁탁 놔요. 껌 같은 거랑 같이. 보면은 스토리들이 하나 같아. 뭐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었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근데 저는 장애인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뭐랄까 동정심을 자극하는 그런 사연으로 뭔가 어떻게 어필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 사람들은 뭘까 너무 그냥 당당하게 돈 좀 줘 약간 이런 어투인데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유쾌한 거죠. 그래서 그거가 되게 인상에 남았었고 그래서 그때 2달러까지는 아니고 1달러? 1달러 줬던 것 같아요. 그때 뉴욕에서 본 게 저희 첫 버스킹 체험이었어요. 그리고 더블린 갔을 때도 버스킹 많이 봤어요. 그 영화 원스에 보면은 그 남자 주인공이 버스킹 하잖아요. 버스킹 하다가 기타 케이스 사람들이 돈 놓고 가는 기타 케이스를 두고 도둑질해 가가지고 막 그거 찾으러 도망가고 거기가 크래프튼 스트리트였나? 아무튼 그래요. 번화가거든요. 이렇게 좀 상점가 같은 식으로. 근데 거기 진짜 주말 되면은 그렇게 버스킹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노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노래하시는 분들은 남의 노래를 카피곡으로 부르시는 분도 있는데 진짜 본인이 인디 뮤지션인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제 그런 분들은 그 앞에 이렇게 노래를 공연을 보고 나서 이렇게 얼마간의 돈을 이렇게 낼 수 있는 뭐 기타 케이스나 뭐 다른 상자나 이런 게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CD가 있어요. CD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노래를 앨범으로 이렇게 낸 거예요. 그래서 뭐 2유로 그 정도 가격에 판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게 제가 그때 가서 봤을 때는 이렇게 확 마음에 이렇게 와서 꽂히는 공연이 없어가지고 사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리고 진짜 아직까지도 너무너무 기억에 남는 버스킹은 피렌체 갔을 때였어요. 그때는 여행은 아니고 출장으로 간 거였거든요. 출장으로 피렌체를 갔는데 도착한 날이었어. 그날
런던에 있다가 런던으로 갔다가 거기 일정을 마치고 이제 피렌체로 갔죠. 피렌체로 가서 도착하고 호텔에 체크인하고 하니까는 이제 저녁 먹으러 나갈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녁 먹으러 가려고 호텔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는데 그 다리를 건넜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그 피렌체에 그 유명한 다리 있잖아요. 베키오 다리는 아니고 베키오 다리 바로 밑에 있는 다른 다리였어. 거기를 건너야지 이제 우리가 가려는 레스토랑이 있어가지고 글로 가려고 하는데 그 다리에서도 그렇게 버스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현악 3중주의 버스킹이었어요. 바이올린이랑 비올라랑 첼로랑 그거를 이렇게 젊은 남자애들 3명이서 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완전 클래식은 아니고 이렇게 퓨전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뭐 팝송이나 재즈 같은 거를 클래식 현악 3중주로 편곡을 해서 공연을 하는데 너무 흥겨운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저녁 때니까는 그 다리에서 걔네들이 연주하는 그 너머로 막 석양은 뉘엿뉘엿지죠. 막 그 석양이 막 물에 비쳐가지고 막 강물은 반짝반짝 너무 예쁘죠. 막 그런 와중에 그 연주하는 애들도 잘생겼어. 그 중에서 특히 바이올린 키던 애가 걔가 약간 리더 같은 식이었던 것 같아요. 걔가 특히 잘생겼었어요. 걔도 되게 잘생겼죠. 막 날씨도 되게 그때 더울 때였거든요. 그때도 6월인가 그랬어요. 6월에 피렌체 진짜 더운데 이제 저녁이 되니까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딱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분위기와 온도와 눈에 보이는 그런 풍경과 음악과 그런 게 너무 너무 다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갔던 애한테 너 먼저 배고프면은 너 먼저 가서 먹고 있을래? 시켜서 그러면은 내가 갈게 그랬더니 이제 같이 갔던 친구도 또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 친구였거든요. 걔는 이미 핸드폰 꺼내서 촬영하고 있어. 이제 그거를 아니라고 자기도 이거 더 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더 보다 가자 그래갖고 서가지고 연속으로 5곡인가 6곡인가를 듣고 그러고서는 되게 기쁜 마음으로 갖고 있던 유로 동전을 탈탈 털어서 놓고 뿌듯한 마음으로 밥을 먹으러 갔었죠. 얘기를 하면서 떠서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떴는데도 이제 줄임 2번 했어요. 오늘 밤에 다 마무리할 수 있을까? 요만큼 떴어, 요만큼. 너무 가까이 들이대면 또 카메라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는 요만큼 떴어요. 또 무슨 얘기를 할까? 이거는 나중에 다 편집으로 드러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박정현 씨 얘기가 나온 김에 저희 90년대 덕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되게 신기한 게 전 진짜 요즘 노래도 좋아해요. 뭐 블랙핑크도 좋아하고
저 사실 강다니엘 팬이거든요. 그 프로듀스 101 그때부터 막 투표 엄청 열심히 했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 팬인데, 이상하게 요즘 노래들은 들으면은 좋기는 하거든요. 근데 가사가 막 그렇게 마음에 와닿거나 공감되지는 않아요. 그게 꼭 뭐 댄스곡이라서 그런 거는 아니고 발라드를 들어도 그래요. 그리고 나이 들수록 발라드를 좀 안 듣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요즘의 발라드는 내 감성이 아니야. 나랑 약간 감성이 안 통하는 것 같아. 차라리 그냥 그런 댄스곡은 그냥 그 흥겨운 맛에 듣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그냥 음색이 좋고 음색이 내 취향이고 약간 비트가 내 취향이면은 듣는데, 그 비긴 어게인 때문에 이제 박정현 씨 노래 듣고 막 그렇다 보니까는 확실히 그 90년대 가요가, 저는 그게 그 감성이 저의 감성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그때 가사를 외웠던 그 노래들을 지금도 가사가 다 기억나. 지금도 노래방 가도 그 가사 안 보고 다 부를 수 있는 것 같아, 막.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근데,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제일 처음으로 좋아했던 가수가 신해철 씨예요. 마왕님. 물론 어릴 때도 다른 것도 이렇게 막 따라 부르고 그랬죠. 막 소방차 막 이런 거. 남해와 붐붐. 현진영과 진영고 막 이런 거 따라 부르곤 했었어. 서태지와 아이돌도 막 따라 부르고. 그때는 막 학교에서 수학여행 가고 그러면은 다 서태지와 아이들이에요. 아, 이러면 너무 나이가 드러나는데, 어쨌든 저 국민학교 6학년 때 서태지와 아이들이 그때 데뷔를 했어요. 제가 그 응답하라 1997, 그게 딱 저랑 동갑 세대거든요. 그 드라마가. 어쨌든 그 국민학교 3학년 때 서태지 아이들이 처음 나왔을 때 그거는 뭐 그냥 붐이었어요. 그래서 소풍 가도 다 서태지 아이들처럼 다 형광색깔 야구모자 입고 멜빵 바지 한쪽 끈 내려서 입고, 번거지 요새도 유행하잖아요. 다 번거지 쓰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수학여행 가면은 다 서태지 아이들 춤 막 그거 따라 추고 그랬는데, 저는 그때 신해철을 좋아했습니다. 취향 참 마이너하죠. 그게 약간 사촌 언니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그 외사촌 언니가 있었는데, 고인 같잖아. 외사촌 언니가 있는데 저보다 3살 많은 그 언니랑 어릴 때 되게 제가 그 언니를 좋아했어요. 근데 나는 국민학생인데 그 언니는 중학생이잖아. 그리고 막 팝송 같은 것도 듣고 막 세븐틴 막 보고 틴 보고 막 이런 미국 잡지 막 이런 것도 보고, 되게 언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언니가 듣는 거 막 이런 거 따라 듣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처음에 신해철을 알게 돼서 좋아했죠. 국민학교 때는 솔직히 뭐 신해철 노래 뭐 안녕이라고 말하지만 뭐 막 이런 거가 무슨 뜻인지 뭘 알았겠어요. 국민학교 6학년짜리가 뭘 알아. 그냥 이제 언니가 좋아하니까는 듣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러다가
중학생이 됐잖아요. 신해철이 넥스트를 결성을 했어요. 그 넥스트 첫 앨범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나왔거든요. 정말 중2병의 감성에 너무나 잘 맞는 이거는 노래들이야.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 되게 서정적인 게 있어요. 약간 인스트루먼트 그 연주곡 같은 거랑 약간 나레이션으로 읊는 그런 내용이랑, 그래서 그 신해철 데뷔 넥스트의 첫 앨범이 제가 그 넥스트 처음 들었던 게 홈이라는 앨범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얘기, 뭐 노래 제목 중에 연주곡인데 증조할머니의 무덤가에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중3, 고1 막 이때는 이제 그때 가서는 이제 그때가 그런 거 이제 막 나왔던 것 같아. 절망에 관하여, 민물장어의 꿈, 그 인형의 기사와 나라라 병아리는 그거는 말랑말랑한 곡이고, 이렇게 조금 그런 심오한 곡들, 약간 조금 더 이렇게 웅장한 곡들이 이제 막 그때 나오기 시작했어. 그리고 이제 그 저 중3 고1 넘어갈 때 신해철이 음악도시에 DJ를 했었어요. 그래서 음악도시 시장님이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막 밤에 라디오 듣고 막 신해철 노래 듣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MTV를 이제 막 보기 시작했어. MTV가 이제 막 그때 들어와가지고 이제 음악을 그냥 듣고 뭐 가요 톱10 막 이런 데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뮤직비디오라는 거를 이제 막 보고 접하는 그런 세대가 된 거죠. 근데 그때 너바나를 보게 된 거예요. 반했죠, 또. 제가 커트 코베인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아직까지도 좋아해요. 아직까지도 되게 좋아하고, 그때 제가 처음 봤던 게 그때 MTV에 언플러그드라고 해가지고, 지금으로 치면은 유희열의 음악, 유희열의 스케치북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목이 언플러그드잖아요. 그러니까 가수나 밴드들이 나와서 어쿠스틱으로 연주를 하면서 라이브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MTV에서 하는 어쿠스틱 콘서트 같은 형식인 거죠. 거기서 커트 코베인을, 그러니까 너바나를 처음 봤는데, 와, 그 음색이랑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얼굴도 너무 멋있고, 그 사람 옷 입고 있는 스타일도 그렇게 후줄근한데 멋있고, 분위기도 너무 멋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또 막 팠어요. 커트 코베인을 팠어. 커트 코베인. 네? 이게 제목이 커트 코베인 더 라스트 세션이에요. 그래서 그 죽기 직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했던 인터뷰와 화보 촬영 사진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약간 스웨터 가든 같은 거 즐겨 입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나? 요런 아가의 무늬의 이런 스웨터, 이것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죽었지만 아직까지도 되게 좋아하고, 가끔 한번 생각나면은, 아이고, 예, 실 뭉치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뭐 어차피 그냥 뜨면 되니까는. 가끔 생각나면은 플레이리스트에다가 쫙 담아놓고서는
그냥 하루 종일 들어요. 들으면서 뭐 뜨개 하거나 다른 일 하면은 되게 좋아요. 지금 막 수다 떨면서 하다 보니까 줄여야 되는데 놓쳤네요. 여기서 줄였어야 되는데 지금 요 코바나 꽂아놓은 데서 줄였어야 되는데 안 줄였어요. 안 줄이고 세 단을 더 떠버렸네. 풀기 싫으니까 코바늘로 꼼수를 부리겠습니다. 이러면 물론 뒤에 실이 좀 늘어지겠지만 그거를 잘 숨기는 방향을 선택하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 가는 것도 보인다. 아유, 진짜. 이렇게 뭐 하나를 옷을 뜰 때마다 뭐 하나를 한 번을 안 틀리고 그냥 스무스하게 가는 적이 없어. 그냥 안 틀리고 축축축축 뜰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아까 줄여야 되는 데를 놓쳐가지고 임의로 지금 줄였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이렇게 코가 늘어지잖아요. 여기가 마커 들어가야 될 자리고.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당긴 다음에 요 사이에 남아도는 실들을 코바늘로 잘 당겨서 뒤쪽에서 당겨서 숨겨볼게요. 지금 쭉 떠서 아까 이 늘어졌던 코 이렇게 마커에다 걸어놓은 데를 쭉 끌어당겼을 때 같은 높이가 되는 지점까지 왔어요. 근데 이게 그냥 놔두면은 코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코에, 이 늘어진 코의 바로 위에 있는 요 안뜨기에다가 한번 걸어줬어요. 그러면은 겉에서 봤을 때 늘어지는 게 조금 덜해요. 이렇게 걸어준 상태에 있었던 얘를 이렇게 얘를 바늘에다가 걸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코를 이렇게 케이트톡으로 뜨면 이렇게 뒤에 늘어졌던 코도 이런 식으로 끌어올려지면서 정리가 되고 겉에서 봤을 때도 늘어진 코들이 티가 안 나죠. 이렇게 야매로 수습을 해봤습니다. 원래는 풀고 다시 뜨는 게 맞는데 소매 한 짝을 다 풀었는데 어떻게 또 풀어요. 계속 얘기를 하면서 뜨다가는 또 실수를 했을 것 같으니까는 저는 이제 그냥 조용히 유튜브 보면서 소매를 마저 떠보겠습니다. 결국 그날은 다 못 뜨고 다음날 아침에 마저 떠서 그 고무단이랑 키치너 스티치도 이어줬어요.
그리고 세탁을 거쳐서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이니입니다. 제가 드디어 노프릴 스웨터를 완성해서 A4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사실 완성한 지는 조금 됐어요. 완성한 지는 조금 됐는데 이게 세탁을 했는데 요새 며칠 계속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 마르는 거예요. 탈수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과연 이번 주에 이거를 A4 영상을 찍을 수 있을까? 막 그랬는데 다행히 어젯밤에 다 말라서 이렇게 입고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젯밤에 다 마른 거 걷어오고 나서 너무 신나가지고 그 바나함뜨 함뜨방에다가 완성샷 착샷 입은 거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다들 잘생긴 핏이라고. 그 전에 소매분리 하고서는 입어보고서 올렸을 때 그때부터 다들 잘생긴 핏이라고 그래 주셔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원하던 핏이 딱 그런 보이프렌드 핏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느낌을 원했어서 그런 느낌을 의도하고 떴는데 그렇게 나와줘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이제 사이즈랑 핏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라지 사이즈로 진행을 했어요. 라지 사이즈로 진행을 했지만 이제 제 게이지가 원작 도안의 게이지보다는 코수가 더 적게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엑스라지 사이즈의 핏으로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넥라인이 너무 이렇게 넓어지는 건 싫었어요. 그래서 넥라인은 M 사이즈로 캐스트온을 했어요. M 사이즈로 캐스트온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신에 숏로를 한 번 더 해주면서 이제 라지 사이즈로 사이즈 그 코수를 맞춰줬고요. 그리고 이제 소매도 좀 길게 기장도 보시면은 이렇게 좀 길게 떴습니다. 그래서 총장은 이제 뒷목 중심점에서부터 끝단까지가 60cm, 그리고 소매는 여기 암홀 부분에서 소매 커프 끝까지가 49cm가 나왔어요. 그리고 고무단이랑 요 고무단들은 다 도안에 나와 있는 대로 7cm씩 떠주고 돗반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소매 기장은 이 정도 돼요. 제가 딱 요 정도 오는 기장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손가락 뼈 있는 기대 오는 기장? 근데 그 정도로 딱 나왔어요. 그래서 핏은 되게 원하는 대로 잘 나와서 마음에 들고, 그 뿌티니트 도안이 되게 기본 디자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기본 디자인 중에서 약간 여성스러운 느낌들이 있어요. 그게 워낙에 뿌띠 언니가 말라서 뭔가 입었을 때 여리여리한 느낌이 나와서 그러는 것도 있지만 약간 그 핏에 여성한 요소들이 있어요. 노프릴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그 밑단의 이 밑에 쪽 밴드 부분 전에 줄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약간 이렇게 오마진다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블루종 된다고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라든지, 소매 끝에 전에 살짝 여기도 줄임이랑 요 끝에 약간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고무단을 이렇게 한 사이즈 작은 바늘을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더 쫄리면서 여기 소매 끝도 약간 버블처럼 되는 그런 느낌이라든지, 결정적으로 네크라인 부분이 이 노프릴 같은 경우에 여자 옷이랑 약간 틀려요. 그 남자들은 보트넥이나 이렇게 네크가 많이 파인 걸 안 입잖아요, 잘. 남자 스웨터들을 보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라운드넥 중에서도 목에 이렇게 딱 맞는 이런 라운드넥인 형태가 많은데, 노프릴 같은 경우에는 넥라인이 살짝 넓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레글란 특성상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랗게 나온다기보다는 약간 옆으로 퍼지는 느낌으로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바꿔주고 싶었어요. 잘생긴 핏으로 뜨기 위해서. 그래서 시작을 이제 미디엄 사이즈로 하고 대신에 이제 숏로우를 한 번 더 해주면서 네크라인이 좀 딱 맞는데 동그란 느낌이 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해줬고, 여기 이 소매 끝부분이랑 여기 밑에 햄라인 부분도 저는 이렇게 너무 블루종 되는 느낌이 싫어서 원래는 한 사이즈 작은 바늘, 그러니까 1mm가 작은 바늘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0.5mm가 작은 바늘로 진행을 했어요. 그렇게 진행을 해줬습니다. 핏에 대한 거는 그 정도고요. 이제 약간 슬슬 더워지고 있네요. 제가 항상 머리를 묶고 있었어가지고 머리 풀는 거는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숏커트였거든요. 숏커트였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미용실을 한 번도 안 갔어요. 미용실을 한 번도 안 갔더니 자연적으로 길어서 이렇게 길게 내려오는 머리가 됐습니다. 파마한 거는 아니고 약 반곱슬이어가지고 그냥 감고선 말리면은 이렇게 컬이 생겨요. 그리고 사용한 실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이 실이 색감 잡기가 진짜 힘들어요. 이거 가까이 가져다 대면은 카메라가 미쳐가지고, 그리고 이런 다크한 컬러가 진짜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게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이거는 제가 갖고 있던 콘사를 합사를 해서 쓴 거예요. 사실 예전에 그 제 인스타 이웃님 중에 모모꽁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약간 이렇게 브라운 계열로 콘사를 합사하셔가지고 스웨터를 뜨셨는데 너무 색감이 예쁜 거예요. 제 취향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다음에 좀 기본 스웨터를 뜰 때 갖고 있는 그런 브라운 계열 원사들을 합사를 해서 써봐야지, 그러고서는 마음을 먹고 있다가 이번에 노프릴 뜨면서 합사를 해서 뜨게 되었습니다. 제가 합사할 때 사용한 실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의 울사와 여기에다가 요 옆에 있는 모헤어 한 가닥까지 총 4가지 실을 합사를 해서 썼어요. 하나씩 보여드리자면은, 얘는 올랑올랑얀에서 구입했던 태스메니아 100% 울. 얘는 이게 카운트가 몇이지? 15수짜리가 2합으로 연사되어 있는 실이에요. 15수짜리가 2합으로 연사되어 있는 실이고, 컬러는 멜란지 브라운 컬러, 되게 다크한 멜란지 브라운 컬러고요. 그리고 이것도 올랑올랑얀에서 구매했던, 이거는 다운이에요. 얘는 태즈메니아 98%에 캐시미어 8% 섞인 실이고, 컬러는 멀티카키 컬러였어요. 그래서 이 색깔이 진짜 예뻐요. 이렇게 카키를 베이스로 약간 붉은기 도는 브라운이랑 살짝 세이지 그린 같은 컬러랑 그런 게 막 믹스되어 있는 컬러거든요. 그리고 얘도 15수짜리 단사. 그리고 얘는 라라 특이었나 데일리팅란이었나 니트 컨테이너였나, 어쨌든 3군데 중에 한 군데예요. 산지 좀 돼가지고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 폭스 혼방사예요. 폭스 혼방사. 얘도 우드 컬러, 브라운 컬러. 그래서 이렇게 브라운 계열 3가지를 합사를 하고, 거기에다가 그 세드나 니팅의 온가모예요. 다크 브라운, 다크 우드 컬러였거든요. 컬러 이름이. 요거 한 가닥 합사했어요. 그래서 지금 15수짜리가 하나, 둘, 셋, 넷, 15수짜리 4가닥에다가 이거 모헤어 한 가닥까지 들어가다 보니까는 원작
밖에서 사용한 실보다 살짝 두꺼워요. 제가 쓴 실이. 원작이 핑거링 하나에다가 그 다음에 모헤어 한 가닥이니까 거의 DK 정도 두께거든요. 그래서 3mm 바늘을 사용하는데 저는 지금 15수짜리 4가닥에다가 거기에다가 모헤어까지 샀다 보니까는 그 3mm로는 너무 편물이 딱딱하게 나와가지고 저는 바늘 사이즈를 업했어요. 5mm짜리 바늘 사용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컬러 진짜 예쁜데 정말 안 잡혀요. 요런 느낌의 컬러입니다. 혹자는 약간 다크커피 컬러라고도 하셨고 함뜨방에서, 그리고 어떤 조명에서 보면은 조금 카키빛이 많이 돌고 그리고 약간 기넥스 맥주 색깔 같기도 하고 그래요. 소유랑은 울사들은 사실 섞어 쓰고 제가 이거를 무게를 안 재놨었어요. 그래서 울사들은 잘 모르겠고, 이 운과 모야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한 콘이 250g 짜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용하고서는 190g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60g 정도 사용을 한 거죠. 그리고 온 무게는 안 재봤어요. 당당하죠? 안 재봤고요. 근데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게 두께가 있다 보니까는 그렇게 아주 가볍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실이 진짜 많아요. 이게 여전히 커 보이지만은 원래 사이즈의 한 반 정도로 줄어든 거거든요. 제가 여기저기 사용을 하면서. 근데 이거에 2배 정도 되는 사이즈의 콘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kg짜리를 제가 2개를 사가지고 그런 아주 대용량이 있어서 이 노플의 스웨터 뜬 거랑 똑같이 합사해가지고 지금 바나님이 노플의 뒤를 이어서 이제 뿌티니트 가디건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뜨는 함트 진행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샴페인을 그 같은 실 조합으로 진행을 하려고요. 샴페인이랑 게이지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게이지 낼 필요 없이 그대로 합사해서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 원래는 어차피 똑같은 실로 뜨는 거니까는 나 노프릴에다가 그 세일러가 아니라 샴페인 가디건 같이 해갖고 부자처럼 세트로 입을 거라고 그랬는데, 이게 두께가 좀 있다 보니까는 이 위에다 가디건까지 입으면 진짜 더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실로 뜨지만 그렇게 세트로는 못 입을 것 같고, 그런데 또 세트로 입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모헤어는 빼고 이렇게 울사들만 합사한 걸로 지난번에 리넨실로 뜨다가 실패했던 케미솔 넘버 4 걔를 뜰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트로 입으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레글런 늘림하는 방법을 좀 다르게 했어요. 어차피 이게 진해서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원래 뿌티니트 도안에서는 레글란 한 코를 중심에다 두고 M1L, M1R로 이렇게 늘리잖아요. 근데 저는 레글런 한 코를 중심으로 뜨고 얀오버, 리버스 얀오버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단에서 이 얀오버 한 실들을 떠주는 방식으로 레글런 늘림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이 늘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헷갈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얀오버가 걸려 있으면은 그냥 그거를 뜨면 되는 거고, 얀오버가 안 돼 있으면은 거기를 얀오버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늘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릴 일이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이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진한 색으로 뜨면은 사실 코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되게 유용한 것 같고,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점은 이게 M1L, M1R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코와 코 사이에 있는 실을 끌어 쓰다 보니까는 이렇게 코들이 당겨져요. 당겨지게 되는데
그 야노버, 리버스 야노버를 해가지고 뜨게 되면은 땡겨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귤러 라인이 살짝 길게 나올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콘사기 때문에 세로 수축이 살짝 일어나서 그렇게까지 많이 늘어지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일반 울사로 뜨신다면은 원작 도안의 느낌보다 이렇게 아무리 많이 깊어진다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저의 F5는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이런 노프릴 같은 기본 도안이 되게 정말 실에 따라서 되게 천차만별의 느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함뜨방에서 또 막 이렇게 막 핸드다잉이나 그런 예쁜 실들로 뜨시는 것들을 보다 보니까는 하나 더 뜨고 싶다, 그런 실들로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제가 테스트 니팅이 하나 당첨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진으로 띄워드릴 거예요. 요 디자인이거든요. 이것도 정말 딱 기본 스웨터인데 이런 핏이 저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리고 옆 트임 같은 것도 귀엽고, 그래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진짜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떡하니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이제 핸드다잉이랑 섞어서 떠보고 노프를 하나 더 뜰까 했는데, 그거 말고 이제 그 테스트 니팅 당첨된 그 스웨터를 핸드다잉 사용해서 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웨터를 사용할 실은 요렇게 두 가지예요. 얘는 예전에 해치오그에서 구입했던 키드 모헤어고, 컬러명은 담셀이에요. 담셀인데 얘도 제가 그 사이트에서 봤던 거랑 색깔이 약간 달라가지고 좀 난감했던 애예요. 원래 그 사이트에서 봤을 때는 약간 요 아래쪽 느낌으로 보라랑 브라운 비중이 적고, 약간 이런 화이트랑 페일 그린 비중이 더 높아서 약간 더 스페클 느낌이 나는 실이었는데, 실제로 온 거는 약간 더 그라데이션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그 뿌띠 언니의 수요일 스웨터, 웬스데이 스웨터를 뜰까 하고서는 그냥 아이보리 컬러 실이랑 합사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베어얀이랑 합사를 했었어요. 이 느낌도 나쁘지는 않은데, 스와치가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는 뜨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멈췄거든요. 그래서 썩 그렇게 마음에 드는 느낌은 아니어서 오히려 그린 계열이랑 합사를 하면 더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니픽스에서 베어얀 구매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염색을 했습니다. 염색 과정을 잠깐 찍어봤어요. 이번에는 똑같이 다이론이긴 한데 핸드 염료를 사용해가지고 한 팩당 소금이 250g이 들어가는 거예요. 양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일단 뜨거운 물을 부어서 녹이는데 아무리 저어도 소금이 안 녹는 거예요. 근데 소금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진짜 계속 휘젓다가 이게 도저히 이제 더 이상은 농도가 너무 진해져서 녹을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1차로 물을 한번 그 대야에다가 따라내고 다시 뜨거운 물을 더 추가해가지고 녹였습니다. 뒤에 염색 그 염료 보시면은 두 봉지가 있는데 일단 저는 요 컬러를 트로피컬 그린 이걸 메인으로 쓸 거고, 딴 거는 조금만 첨가할 거라서 250g만 녹였어요.
사진 패키지에 있는 색깔상으로는 연두색이 나오고 따르면은 되게 연한 민트 컬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도 좀 흐린 색깔을 원했어가지고 이 색깔 나오면 좋겠다 했는데 뜨거운 물을 붓는 순간 거의 이거는 와 염료 녹으면서 막 부글부글 되는데 거의 무슨 마녀의 염료인 줄? 그리고 컬러가 너무 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당황했어요. 이게 아무리 물에 희석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다 쓰면은 컬러가 너무 진해지지 않을까? 좀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키친타올에 찍어보니까 이런 정도였어요. 정말 생초록? 초록초록. 그래서 연두색을 만들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멀티 염료 올드 골드 컬러를 조금 섞어봤어요. 근데 제가 진짜 조금 넣기도 했지만 뭐 저거 조금 넣는다고 색깔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택도 없죠. 그래서 이번에는 핸드 염료에 올리브 그린 컬러를 조금 섞어보기로 했어요. 이거를 다 넣으면 색깔이 또 너무 칙칙해질 것 같아서 얘는 일단 한 5g 정도만 따랐어요. 5g 정도만 따라서 얘를 별도로 희석한 다음에 약간 색깔이 섞이는 거를 농도를 보고서는 더 필요하면 더 섞든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염료 5g을 그냥 적당한 양의 물에 녹였더니 이런 아주 칙칙한 카키 컬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의 그 생초록이랑 카키를 섞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염료를 희석할 때는 멋대로 했지만 뭔가 혼합할 때는 조금 비율을 맞춰볼까? 그래가지고 저 대형 주사기를 샀거든요. 방금 저 장면은 용량 맞춘다고 쏘다가 벽에 튀었어요. 그래가지고 잽싸게 닦아냈지만 흔적이 좀 남았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처음에는 한 2대1 정도의 비율로 섞었던 것 같아요. 찐초록을 10ml를 넣고 카키를 5ml를 넣고 그래가지고 그러고서는 그래도 색깔이 너무 진할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다가 한 3배 정도 되는 물을 부었어요. 이러면은 되게 뭔가 전문적인 것 같죠. 잘하는 것 같고. 그치만 나중에 실제 염색할 때는 이런 과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대충 이 색을 섞었을 때, 카키를 섞었을 때 그린의 저 형광기가 죽나가 궁금했어요. 근데 진짜 섞어서 해보니까는 형광기가 죽더라고요. 그거 되게 당연한 얘기겠지만 물을 많이 섞으니까 색깔이 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염색을 했습니다. 저거는 6리터 정도 되는 그 아까 소금물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저 그 생초록 색깔을 한 20ml 정도씩 부어가면서 염색을 했어요. 근데 한 틀에 넣어보니까 괜찮았길래 계속 넣고 그 생초록을 죽이기 위해서 카키를 섞는데 어차피 균일하게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냥 주사기에서 적당한 양을 뽑아가지고 그냥 위에 찍찍 뿌린 다음에 꾹꾹 눌렀어요. 근데 이게 색깔들이 워낙에 연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그 염색용 산성염료 막 진짜 그런 것처럼 금방 색이 먹어 들어가는 게 아니어서 그런지 막 그렇게 심하게 줄이 생기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 염색 과정이 끝나니까 이런 녹조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심하다, 너무 초록이다 싶어가지고 그 남아있던 염색약 물에다가 일단 소금을 더 넣었어요. 소금을 더 넣고 구연산도 때려 붓고 그
다음에 아까 만들었던 카키 컬러 남은 것도 다 때려 부었습니다. 제가 가루로 된 염료로 혼합을 해서 색깔을 보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좀 수채화하는 느낌으로 그냥 있는 색깔 위에다가 연하게 점점 색을 덧입히면서 컬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좀 더 낫더라고요, 저는. 컬러 만지기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는. 그래서 그렇게 만든 혼합물에다가 다시 아까 그 한번 헹구고 물기 짜낸 애들을 다시 넣어서 자장자장 재웠어요. 근데 이렇게 재워도 그린기가 많이 줄어들지는 않아서 결국에는 아까 그 남아있던 올드 골드 컬러 있잖아요. 걔도 그냥 남아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물에다가 녹였어요. 그래서 걔네들도 다량의 소금물에다가 희석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3차로 남은 애들을 거기다가 담궜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화면상으로는 약간 더 애플그린 느낌으로 나오는데 이 색깔보다는 조금 더 세이지 도는 컬러예요. 그래서 아직 조금 덜 말라가지고 그 염색했던 실이 조금 덜 말라가지고 얘는 제가 스와치는 떠보지 못했고 일단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한 탈에만 지금 살짝 덜 말랐는데 이렇게 감아놨어요. 그래서 나머지가 다 마르면은 그거 가지고 스와치를 내보고서는 이렇게 베어얀이랑 뜬 조합이랑 요 그린 컬러랑 뜬 조합이랑 둘 중에 더 예쁜 걸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봐서는 느낌상 얘가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컬러에다가 이거 조합하면은 약간 톤 다운되면서 조금 더 세이지 빛깔 나고 약간 멜란지 느낌 나고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스와치 떠보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내친 김에 바로 캐스트온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넥밴드를 뜨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뜨다 보니까는 갑자기 택배가 오는 거예요. 그치만 전 이미 영상 편집을 끝냈기 때문에 저 택배가 무엇인지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이번 주도 모두 즐거운 한 주 되시고요. 저는 조만간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